이상한 사람들 2. 포플러 나무.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때 높이뛰기 선수였다. 전성기 때 그는 2m 30cm를 무난히 뛰어넘곤 했었다. 그가 살던 마을에선 그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최고 기록은 2m 40cm였다. 제 아무리 키 큰 사람이라도 그는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였다. 아무리 높은 담도 그는 옷깃 하나 스치지 않고 사뿐히 뛰어넘곤 했었다. 그는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이었다. 한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곧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리라 믿고 있었다. 그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는 아니었다. 그는 대장간에서 낫과 도끼 그런 것을 만드는 대장장이었었다. 사람들은 그가 높이 뛰는 모습을 보기 좋아했다. 우리들은 그에게 높이 뛰어보라고 부탁을 하곤 했었다. 그가 운동선수가 아니었으므로 우리들은 그가 뛰어넘다가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모래밭을 준비하거나 몸을 스치기만 해도 흔들려 떨어지는 장대 같은 것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저 키 큰 쌀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보라거나 우리들 중에서 제일 큰 아이들이 2명 목마를 타고선 머리 위로 뛰어넘어 보라고 유혹해 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우리들의 요구에 자주 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거나 우쭐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혹에 번번이 져서 우통을 벗고 넘기려 하는 대상 저 앞쪽에 웅크리고 서 있다가 돌연 미친 듯이 달려서 휙 바람을 가르며 우리들 친구들이 목마를 타고선 장애물을 날카롭게 뛰어넘곤 했었다. 그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운동장 국기 개양대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그가 마침내는 거대한 산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늘에 뜬 구름도 단숨에 뛰어넘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한 줌 뜯어다가 우리 앞에 떨어뜨려 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가 하려고만 들면 저녁녘 먼 산의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조차도 뛰어넘거나 비온 뒤 서편 하늘의 색동 저고리로 찬연하게 빛나오는 무지개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무지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저씨?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다. 뛰어넘을 수 있고 말고.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었다. 다만 무지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먼 거리의 지평선이 내 앞에 환히 펼쳐져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는 2m 40cm 이상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그것이 그가 뛰어넘은 최고의 높이였다. 그것은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가장 높은 높이의 철봉대였다. 우리들 중 아무도 그것을 붙들고 턱걸이를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철봉대였다. 그러나 그는 위대했던 사람이었지만 행복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3명의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어느 해 여름 물가에 놀러가 한 아이가 빠졌고 또 한 아이는 그것을 구하러 들어갔으며 마침내 가장 큰 아이가 빠진 2 동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3명이 몽땅 죽어버렸다. 그의 아내는 그것을 알고 미쳐버렸는데
미쳐버린 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박물 장수가 그의 아내를 보았다고 소식을 전해주었다. 한 번은 바닷가에서 보았다고 했으며 한 번은 무덤가에서 보았다고 했으며 언젠가는 강가에서 보았는데 온몸에 비늘이 돋쳐 있더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새 아이와 아내를 잃고 나서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여전히 편자와 낫과 망치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가 만든 낫은 풀을 베지 못했으며 그가 만든 망치는 못 하나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였다. 그는 높이뛰기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우리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개울물도 건너지 못한다고 비웃었다. 그는 종일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그는 편자조차도 만들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우러러 떠받들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가 하려고만 들면 국기 개양들을 뛰어넘거나 마침내는 무지개의 그 아름다운 빛깔들을 조금도 손상치 않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에게 제일 높은 철봉대를 또다시 뛰어넘어 줄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탁하곤 했었다. 그럴 때면 그는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높이 뛰어넘을 수 없단다. 아가야. 내 다리는 녹이 슬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우리들의 희망이었다. 할 수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저씨는 위대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높이뛰기를 했다. 그는 운동장을 미친 듯이 뛰어서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그의 높이뛰기는 철봉대의 높이에 어림도 없이 못 미쳤다. 그는 철봉대의 쇠난간에 다리가 걸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다리는 부러졌다. 그의 다리는 영영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절뚝이며 걸어다녔다. 그는 30cm의 높이도 뛰어오르지 못했다. 그는 개구리보다도 더 못 뛰었다. 그는 개울물에 놓은 징검다리도 뛰어넘지 못했다. 그는 개울물에 늘 빠졌다. 어느 날 그는 마당의 빈터에 포플러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나는 그가 포플러나무 심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는 왜 그가 빈터에 포플러나무를 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는 빈터에 토마토와 배추, 고추와 호박을 심어 그것을 따 먹는 것으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장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를 심지 않고 왜 포플러 나무를 심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포플러 나무가 나무 중에서 가장 빨리 크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는 말을 끊었다. 포플러 나무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아저씨는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게 좋아요. 아니다, 아가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토마토와 감자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다. 그럼 뭐 때문에 포플러 나무를 심나요?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지.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쩔뚝거리며 이제 막 심은 포플러 한 나무의 외가닥 줄기를 뛰어넘었다. 나는 이 나무를 뛰어넘을 것이다. 봐라.
난 이 나무를 뛰어넘었지 않니? 하지만 아저씨, 이 나무는 나도 넘을 수 있어요. 나는 자랑스레 어린 포플러 나무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매일같이 조금씩 키가 클 것이다. 1년 뒤엔 내 키만큼 크겠지. 2년 뒤엔 철봉대만큼, 3년 뒤엔 국기 개항대만큼, 4년 후엔 전봇대만큼, 그리고 5년 뒤엔 하늘만큼 자라겠지. 나는 매일 이 나무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나중엔 하늘만큼 뛰어오를 수 있을 거야. 그는 매일같이 포플러 나무에 물을 주고 정성껏 그것을 키웠다. 포플러 나무는 그의 말대로 키가 자랐지만 아침마다 피어나는 나팔꽃처럼 움썩움썩 크지는 않았다. 그것은 더딘 속도로 자라났다. 마치 느리게 움직이는 벽시계의 시침처럼. 그는 매일같이 포플러 나무를 뛰어넘었다. 쩔뚝거리며. 포플러 나무는 1년 사이에 내 키만큼 자랐다. 파릇파릇한 잎새를 밖으로 내뻗으며 운동장에 만세 부르는 아이들의 고사리 손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봐라.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포플러 나무를 뛰어넘는다. 그는 내 앞으로 쩔뚝거리며 달려와 포플러 나무를 넘었다. 우리들은 어느새 키가 자라 있었고 어떤 놈들은 밀밭에 숨어 몰래 담배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많은 재미와 쾌락을 우리들은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었다. 맛도 모르고 마시는 술과 담배와 여자와 쾌락을 향한 호기심으로 우리들의 아랫도리에서 하루가 다르게 검은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다. 나 혼자 그를 찾아갔으며 그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쩔뚝거리며 뛰어서 쩔뚝거리며 포플러를 뛰어넘었다. 2년 뒤 포플러 나무는 내 키를 앞질러 낮은 철봉대 정도로 자랐다. 나는 그때 한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는데 그녀는 논둑 사이에서 내게 속삭이며 말을 했다. 난 널 사랑하고 있지 않아. 난 내가 싫어. 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 한 사람뿐이야. 그녀는 누렇게 익은 벼 사이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가리켰다. 난 그와 결혼하겠어. 난 그의 아이를 낳을 거야. 가을의 들판에는 무수한 허수아비들이 서 있었다. 그것들은 낡은 농모를 쓰고 밀집해 심장을 가지고 들판에 우뚝 서 있었다. 참새떼들은 아무도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나는 왜 그녀가 허수아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혼자 벼밭 사이로 들어가 허수아비처럼 팔을 벌리고 몇 날 며칠을 서 있기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거진 벼 사이에서 그 소녀가 한 남자와 옷을 벗고 뒹구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허수아비의 아이를 베지 않았으며 그 남자의 아이를 베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였다. 슬픔 끝에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는 자랑스레 말했다. 난 저 나무를 뛰어넘겠다. 잘 보렴. 난 해낼 수 있다. 그는 절뚝거리며 포플러 나무를 뛰어넘었다. 두고 보렴. 나는 저 나무가 자라는 높이까지 뛰어넘을 것이다. 난 해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늙어 있었으며 허리가 굽어 있었다. 그는 노인에 불과했다. 그는 이빨이 빠져 단 2개의 이빨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새 아이는 오래전에 죽었으며 그의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박물장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아내를 만났었어. 그 여자는 바닷가에서 모래로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 팔고 있었지. 나도 하나 먹어보았었어. 아주 맛있더군. 내가 이렇게 물었지. 당신 남편이 기다리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그러자 그 여인은 대답했어. 기다리라고 말을 전해주세요. 저 많은 모래로 떡을 만들어 모두 팔 때까지. 3년 뒤에 포플러 나무는 굳게 개양대만큼 자랐다. 아주 잘생긴 나무였다. 대지 위에 뿌리를 단단히 밟고 젊고 싱싱한 나뭇가지를 마음껏 펼쳐들고 있었다. 잎새는 무성해서 넓은 가슴에 돋아난 털들처럼 보였다. 그에 비하면 그는 죽어가는 노인이었다. 그는 2개 남은 이빨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는 단 하나의 이빨을 가지고 내게 말했다. 잘 왔다 아가야. 내가 저 나무를 뛰어넘을 테니까 지켜보렴. 그는 나를 아가라고 불렀지만 이미 나는 불행하게도 아가는 아니었다. 나는 청년이었다. 그는 쩔뚝거리며 느린 동작으로 달렸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일어섰다. 그의 몸은 새처럼 비상했다. 그는 가문비 나무로 만든 빗자루처럼 공기를 쓸며 가볍게 날았다. 그는 포플러 나무를 뛰어넘었다. 봤지, 봤지. 나는 뛰어넘었다. 나는 포플러 나무를 뛰어넘었다. 4년 뒤 포플러 나무는 하늘처럼 높이 자랐다. 어찌나 높이 자랐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새들은 밀집과 삭정이를 부리로 물어다 나뭇가지 위에 집을 지었으며 그곳에 알을 낳았다. 키 낮은 구름들이 포플러 나무 중턱에 걸려 있을 정도였다. 여름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무 밑 그늘에 와서 낮잠들을 잤지만 그늘이 넓어서 자리 다툼할 이유는 없었다. 장난꾸러기 아이가 그 나무 등걸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후 이렇게 말했다. 구름 위에서 할아버지의 할머니를 만났었어요. 할머니는 그 나뭇가지 꼭대기에서 둥우리를 만들고 살고 있었어요. 새 아이도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물론 나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므로 그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나무 등걸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갈 만큼 가볍지가 않았다.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아주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하나 남아있던 이빨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내가 왔구나 아가야. 그는 기뻐서 웃었다. 넌 어릴 때부터 내게 구름 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 그래요 할아버지. 기억하고 말고요. 이제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저 나무를 뛰어넘는 것을 보렴. 그는 절뚝거리며 먼 길을 걸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의 몸은 하늘 위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그가 솟아오른 포플러 나무 끝을 우러러 보았다. 그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가 다시 지상에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영영 내려오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그 끝간대를 모르는 포플러 나무가 너무 높아
다시 지상에 내려오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해 저물도록 기다렸는데 그는 내려오지 않았다. 아주 오랜 후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었다. 그것은 낡은 신발 한 짝이었다. 나는 최근 그 마을에 가보았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을은 변했지만 포플러 나무는 그대로 서 있었다. 왜 그렇게 느꼈었을까 싶게도 포플러 나무는 아주 작고 왜소해 보였다. 나뭇잎들은 시들어 있었고 나무 가지들은 부러져 있었다. 그것은 물속에서 익사한 시체처럼 고통스럽게 뒤틀려져 있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이 뛰었던 그 이상한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또다시 지상으로 떨어져 내려와 우리들 앞에 나타나 보일 것인지. 나는 오늘 아침 내 집 마당에 아주 더디게 자라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구름을 뛰어넘을 것이며 마침내는 그가 사라져버린 저 이상한 곳, 또 다른 세계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나는 알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실은 우리가 살고 있던 저 먼 곳에서부터 높이 뛰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는 허공이며 우리가 돌아가서 착지하는 곳이야말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영원히 받아들여주는 지상의 세계인 것을. 그렇다. 우리는 지금 허공에 있다. 우리는 지금 물구나무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